잠깐, 어깨의 저 붉은 점. 이건 내 초상화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천식 앓는 아들을 홀로 키우던 청소부 서영. 그녀가 30년 만에 공개된 백만장자의 수십억 원짜리 비밀의 그림을 마주한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림 속 소녀의 어깨에 새겨진 나비 모양점이 서영의 몸에 있는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평생 고아로 무시받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 과연 이 그림과 서영, 그리고 백만장자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답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반지하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천장 구석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잠든 아들 우주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죠. 하지만 아이의 가슴에서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천식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32살 윤서영. 미혼모였습니다. 7살 아들 우주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침이 되자 서영은 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안경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수술비 선납이 안 되면 입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서영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 월급이 나오면.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운 갤러리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피곤에 절은 얼굴, 푹 꺼진 눈.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아들 수술비의 수십 배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모두가 퇴근한 심야, 서영은 청소 도구를 끌고 특별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강태주 회장이 30년 만에 공개한다는 비밀 연작, 천사의 눈물 전시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시관 한가운데 붉은 벨벳 장막이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서영의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청소하던 대걸레 자루가 장막의 고정핀을 건드렸습니다. 스르르 장막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죠. 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5살쯤 된 소녀가 있었어요. 감색 벨벳 코트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아이. 그 얼굴은 서영이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과 판박이었어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서영의 시선이 그림 속 소녀의 어깨로 향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어깨가 보였는데 거기에 선명한 나비 모양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날개 한쪽이 살짝 찌그러진 독특한 모양이었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청소복 상의를 내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자신의 점을 비춰보았어요. 위치도 모양도 찌그러진 날개까지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저기 그려져 있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너는 몸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서 부모가 맘만 먹으면 찾을 텐데. 이상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영은 황급히 장막을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결국 장막을 대충 덮어둔 채 커다란 현대 조형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전시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붉은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죠. 갤러리 관장 최유라. 강태주 회장의 양녀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라는 장막이 흐트러진 그림 앞에 섰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참 미련이 많으셔. 유라가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림 속 소녀를 노려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애가 돌아올 리 없는데.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은 애? 그 순간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 나야. 전시 준비는 다 됐어. 유라가 전화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걱정 마. 설마 친자가 나타나기야 하겠어? 재단이고 유산이고 다 내 거야. 30년이나 지났는데 뭘. 유라가 낮게 웃으며 전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서영은 조형물 뒤에서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었어요. 만약 그림 속 아이가 정말 자신이라면 누군가는 서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보육원 시절 사진과 그림 속 아이를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어요. 분명 내 얼굴이었어. 그런데 내가 재벌가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나 같은 게 그럴 리 없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비 모양 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서영은 자신의 청소 구역이 아닌 회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뭐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유리돔 안에 보관된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유리돔을 닦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가 내 딸 물건에 손 떼래. 강태주 회장이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황급히 물러났어요.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강 회장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서영은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방금 그 청소부의 겁먹은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비서실장. 강 회장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방금 나간 저 청소부 이름이 뭔가. 서영은 며칠째 불안에 떨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찍혔으니 이제 해고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 지하 창고 정리를 자원했죠. 창고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찢어진 캔버스와 굳어버린 유화 물감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서영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넌 타고났다며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보육원 지원금이 끊기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붓을 놓던 날 서영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은 버려진 캔버스를 세우고 나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물감을 얇게 여러 번 덧발라 깊이감을 주는 방식으로 아들 우주의 얼굴이 캔버스 위에 형상화되었죠. 이 기법을 어디서 배웠나? 낮은 목소리에 서영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영은 붓을 떨어뜨리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려진 거라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청소하다가 그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캔버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그림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물감을 얇게 겹쳐 바르는 투명 글레이징 기법. 그것은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즐겨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만의 화풍이었죠.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렸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내 개인 화실 관리를 맡아. 서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가 아니라 발령이라니. 강 회장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갤러리 전체에 퍼졌어요. 청소부가 회장의 개인 공간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소문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라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뒤 유라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봉투를 뜯은 유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고아원 출신의 미혼모, 주제 파악을 못하고 기어올랐네. 유라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영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개인 화실 관리인이 된 서영은 매일 강 회장의 작업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날도 바닥을 쓸다가 빗에 엉킨 흰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어요.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우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는 이번 주까지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해야 한다고 했죠.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휴지에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만약 정말 내 아버지라면 우주를 살릴 수 있어. 서영은 유전자 검사센터에 검체를 맡겼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서영은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밤마다 잠든 우주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수술비만이라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유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곳곳에 심어둔 직원을 통해 서영이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거죠. 유라는 검사센터 연구원에게 거액을 건네며 결과지를 바꿔치기 하도록 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나 같은 게 그럴 리 없지. 우주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그 시각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로 서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서영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박 여사님이시죠? 댁의 손자가 영재라던데 그 무능한 엄마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네요.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어요. 서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천사의 눈물 전시회 VIP 오프닝 파티 날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유라는 서영에게 서빙 유니폼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홀 서빙 좀 도와줘. 서영은 말없이 유니폼을 받아들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 사이에서 쟁반을 나르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영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자네가 왜 화실이 아니라 여기서 이러고 있나? 유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제가 잠깐만 빌렸어요. 강 회장이 자리를 뜬 사이 유라는 서영의 가방이 놓인 곳으로 슬쩍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풀어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1억 원짜리 브로치였죠. 잠시 후 유라의 비명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내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여기 도둑이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여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가방 차례가 되었을 때 번쩍이는 브로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자네, 내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나? 서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서영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한 박 여사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우주 아버지의 어머니, 우주 할머니였죠. 박 여사가 서영에게 다가오더니 뺨을 세게 때렸어요. 도둑년 주제에 내 손자를 키워 당장 애 내놔.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죠. 유라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서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죠. 그때 면회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유라였어요. 그녀는 철창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합의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절도 사실 인정하고 각서 쓰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감옥은 안 가게 해줄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훔치지 않은 걸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가 우주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우주가 발버둥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애는 박 여사네 집으로 가거나 고아원으로 보내질 거야. 우주 수술도 못 시킬걸?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서영은 거짓 자백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죠.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서영은 빗속을 뚫고 달렸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우주의 신발도 약봉지도 장난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할머니란 사람이 와서 애 짐까지 싹 다 챙겨갔어. 애가 엄마 찾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서영은 박 여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우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서영은 대문에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우주야, 엄마 여기 있어. 우주야.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서영은 빗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이도 희망도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전과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서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며칠째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죠.
흙과 빗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우주를 빼앗기고 도둑으로 몰리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대문 너머로 들렸던 우주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르며 울던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서영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갤러리 근처였어요. 바닥에 뒹구는 젖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 찢어진 전시회 포스터였죠. 서영은 멍하니 포스터 속 그림을 바라봤어요. 5세의 초상. 그림 속 아이가 입고 있는 감색 벨벳 코트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27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5살의 서영이 아빠 화실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유화 물감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던 그 방이었죠. 아빠가 잠든 사이 어린 서영은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 안감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바늘에 찔려가며 노란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뭔가를 수놓고 있었어요.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아빠한테 주는 선물이야. 나중에 짠하고 보여줘야지. 어린 서영이 킬킬대며 웃었어요. 손가락에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기뻐할 생각에 마냥 행복했거든요. 그게 바로 별이었어요. 세상에서 오직 아빠만을 위한 비밀 선물이었습니다. 서영은 번쩍 정신이 들었죠. 그 코트는 그림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갤러리 쇼케이스에 실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7년간 유리 안에 갇혀 있던 그 옷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는 조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저 주머니 속 비밀은 나밖에 몰라. 서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우주를 되찾으려면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이 전시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피날레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죠. 서영은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서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묶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우주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갤러리의 불빛이 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운 갤러리 피날레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가득 모인 자리였죠. 번쩍이는 조명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양복들이 물결쳤습니다. 서영은 갤러리 정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초대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죠. 정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서영은 심호흡을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청소부 시절 알게 된 화물용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녹슨 문을 열고 좁은 통로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을 기어가면서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주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엄마를 부르며 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오는 순간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 청소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흙투성이가 된 서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영 씨, 이게 무슨... 서영은 아줌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줌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아줌마는 서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행사장 단상에서는 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 중이었어요. 강 회장 옆에 서서 손수건으로 거짓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기리며 시작한 이 전시가 강 회장은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삶의 의욕을 잃은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강 회장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쾅 열렸어요. 서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과 먼지로 엉망이 된 모습이었죠.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가 맺힌 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유라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경호원. 저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서영의 팔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 여자는 가짜야.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끌려나가면서도 목청껏 외쳤어요. 내가 강태주 회장님의 진짜 딸 강세아입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영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로 끌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회장님, 저 그림 옆에 있는 저 코트 주머니 안을 좀 봐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유라가 날카롭게 외쳤어요. 입 닥쳐. 어디서 사기를 쳐.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절규했어요. 내가 5살 때 몰래 오른쪽 주머니 안쪽에 수놓은 게 있어요. 노란색 별. 기억 안 나세요? 노란색 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7년 전 딸이 실종되기 직전에 했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빠, 나 아빠한테 줄 비밀 선물 만들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선물.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유라가 사색이 되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듣지 마세요. 저 여자 미쳤어요. 비켜. 강 회장은 유라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쇼케이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열자 유리문이 열리면서 27년간 보관해 온 감색 벨벳 코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수백 명의 눈동자가 강 회장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 안감을 천천히 뒤집었어요. 그곳에는 27년의 세월을 견딘 색이 바랬지만 분명한 노란색 별 모양의 엉성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서툰 솜씨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은 별이었어요. 바늘에 찔린 흔적까지 선명했습니다. 아!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코트를 가슴에 꼭 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세아야. 내 딸 세아야. 경호원들이 손을 놓자 서영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 회장이 무릎으로 기어와 서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27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아빠, 아빠. 서영의 입에서 절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어요.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운 갤러리 앞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유라는 유전자 검사 조작과 절도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내가 이 갤러리를 키웠어. 다 내 거야.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유치장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의 법무팀과 경찰이 박 여사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동 약취 혐의였죠. 형사가 영장을 내밀자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내 핏줄인데 뭐가 죄야. 손자 데려온 게 죄냐고. 박 여사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안방 문을 열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우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서영은 달려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죠. 엄마가 안 버렸지?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우리 우주. 이제 엄마 절대 안 떨어져. 약속해.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우주 지켜줄게. 우주가 고개를 들어 낯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서영이 우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야. 우주 외할아버지. 1년 후 성운 갤러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했습니다. 관장실 명패에는 관장 강세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영은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죠. 전시장 중앙에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와 그 무릎 위의 손자, 그리고 그들을 캔버스에 담는 여자의 뒷모습이 따뜻한 색채로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준대. 건강해진 우주가 뛰어왔습니다. 수술 후 아이의 볼은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죠. 강 회장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우리 딸. 오늘은 내가 산다. 서영은 우주와 아버지의 손을 양쪽에 잡았습니다. 갤러리 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햇살이 세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32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